네, 반갑습니다. 사주 강사 신종민입니다. 팔자가 세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사주를 가지고 팔자가 세다라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인가요?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자, 본인이 만약에요, 사주를 어디서 보러 갔어. 근데 팔자가 세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요. 안 좋을 거예요, 아마. 나라도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지금. 만약에 본인 사주를 내가 보고 본인한테, 오, 황제 사주네요. 혹은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를 재상사주입니다 라고 만약에 내가 이야기를 해준다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기분이 좋죠. 그렇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황제사주입니다, 재상사주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이 사주가 팔자가 센 사주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팔자가 세다라는 말을 꼭 안 좋다라고 연결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들었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았다는 황제사주다, 재상사주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황제나 재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까지 죽여야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자기 가족까지 죽이고 나서 어떤 특정한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사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앞쪽에 가족까지 죽일 수도 있는 내 동료 이런 사람들까지 다 죽이고만 올라야 되는 그 자리의 가치에 따라서 내가 아주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 스스로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겠죠. 아주 극단적으로 치우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자, 우리가 느낌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황제나 재상을 원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황제나 재상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요. 소수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팔자가 센 사주의 다양한 군에서 그 자리나 그 지위에 오를 수는 꼭 반드시 황제나 재상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지위에 오르는 데까지의 과정 중에서 굉장히 가족까지 죽일 수도 있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겠지만 실제로 뭐야? 성공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안 좋아지죠.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팔자가 세다라고 생각하면은 좋지 않다. 굉장히 힘들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거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굉장히 큰 기회가 나한테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팔자가 세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아, 내가 내 사주를 통해서 어느 정도 무엇을 극복하면은 굉장히 큰 사람이 아주 좋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이루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사주를 보고 팔자가 세다 안 세다를 일반 사람이 알 수 있는 경우요? 그건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본다라는 거는요, 결국 음양오행의 추명하기예요. 음양오행을 보는 거예요. 아마 들어는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음양, 그리고 목, 화, 토, 금, 수. 동양역학의 기본은 뭐냐면 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오행의 구조로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의 원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주를 본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주팔자 있잖아요. 사주팔자. 이 사주팔자의 뜻은 뭐냐면은 사주는 사주 보기 위해서는 뭘 얘기해줘요? 먼저 뭐 물어봐요? 연, 월, 일, 시 물어보죠. 그렇죠? 예, 그래요. 그래서 연, 월, 일, 시 이거 이 4개의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4개의 기둥을 세운다. 그래서 4개의 기둥. 그래서 이걸 사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 4개의 기둥에 각각 기둥을 어떻게 구성하는 거냐면 2글자씩 구성해요. 예를 들면 올해 태어난 사람은 뭐예요? 기해년. 2020년에 태어날 사람은 경자년. 이렇게 해서 2글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모든 기둥이 이렇게 2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합 4개의 기둥이 2글자씩 되어 있으니까 총 몇 글자예요? 8글자죠. 그래서 4개의 기둥 8글자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걸 사주팔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사주 8글자를 동양역학에서 맨 처음에 원리적으로 이 세상을 구성하는 원소는 5가지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목, 화, 토,
토, 금, 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글자들을 각각 이 글자는 목이다, 이 글자는 화다, 이 글자는 토다 이렇게 배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배속된 음양 오행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사주거든요. 사주를 이제 풀이하는 거예요. 근데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의 구조가 아주 잘 갖추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목화토금수 중에서 한두 개만 아주 집중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목화토금수라는 오행 구조가 잘 갖추어진 사람이 좋을까 아니면은 한두 개 오행만 집중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사람이 좋을까? 잘 갖춰진. 그렇죠. 잘 갖추어져 있다는 사람의 사주를 보고 일반적으로 흐름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팔자가 세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주를 보면 되잖아, 나한테 와서.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원하는 거예요? 아, 공부는 안 했는데 그냥 자기가 갑자기 이렇게 보면은 아, 내가 뭐야 오행이 치우쳐져 있나, 나는 무슨 오행으로 타고났는데 뭐가 있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주 강의를 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 이거를요 그러면요 강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건 칠판을 좀 써야 될 텐데 칠판을 한번 써면서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주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음양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자, 음양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문제는 뭐냐면은 음양과 오행이에요. 오행. 그러면은 글자로 우리가 사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음양 오행 중 어디에 배속되어 있는가 이거를 먼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사주는 뭘로 구성되어 있나를 먼저 보자고요. 자, 먼저 천간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글자예요. 이걸 한번 보자고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갑과 을이 목이에요. 그리고 병과 정이 화고, 무와 기가 토예요. 경신이 금이고 임계가 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를 봤단 말이야. 예를 들면 뭐 앱이나 이런 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주를 딱 폈는데 위에 있는 이 천간의 글자 중에서 이 글자들이 많아. 그러면 뭐야? 목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글자도 있고 이 글자도 있고 이 글자도 있고 이 글자도 있어. 그럼 뭐야? 목, 화, 금, 수는 있는데 토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말을 해석할 수는 없지만은 구성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것만 알면 돼요. 물론 이것만 아는 게 사주는 아니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자, 그 다음에 이거로만 구성되어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지도 구성되어 있잖아요. 지지. 지지에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목, 화, 토, 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는 글자 중에서 인과 묘라는 글자, 인과 묘라는 글자가 마찬가지로 천간과 함께 목에 해당되는 글자예요. 그 다음 화는 사와 오라는 글자예요. 이거는 화에 해당되는 글자예요. 이 토는 조금 이따 하고 경과 금은 뭐예요? 신과 유예요. 그 다음에 임과 계는 수에 해당되는 글자는 해와 자. 이런 글자들이 전부 다 뭐야? 각각 천간과 지지의 목, 그 다음에 천간과 지지의 화, 그 다음에 천간과 지지의 금, 그 다음에 천간과 지지의 수에 해당되는 글자거든요. 그리고 이 토만 4개가 있어요. 이거는 강의 시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토만 뭐냐면 진, 술, 축, 미 이런 글자는 전부 다 오행을 토로 봐요. 오행, 토. 자, 그럼 바꿔 말하면 이래요. 제가 사주 오행이 편중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주를 봤으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골고루 있어야 되는 거야. 8글자로 구성되어 있죠. 8글자 중에서 목도 있고 화도 있고 토도 있고 금도 있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오행이 잘 갖추어진 사주겠죠. 근데 유독 얘랑 얘만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갑인, 을묘, 뭐 병호, 정사 이런 글자로만 만약에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글자들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야? 내 사주가 나무와 불로만 구성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 뭐예요? 팔자가 세지. 이해돼요? 아니 그럼 굉장히 나무는 불에 땔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주가 어때? 굉장히 뜨거운 사주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나무는 뭐야?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되죠. 근데 뭐야? 뿌리를 내리려면 땅에 뿌리를 내려면 땅이 없어. 나무는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죠. 열매에 해당되는 금이 없어. 나무는 뭐야? 물을 먹고 살아야 되죠. 물이 없어. 이런 사주니까 사주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약하겠죠. 근데 약하다는 개념보다 자라기가 힘든 삶의 여건을 갖춘단 말이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됩니까? 그런 경우 뭐야? 사주 팔자가 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은 그런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틀림없는 건 나무와 불은 강해요, 안 강해요? 굉장히 강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조건만 잘 갖추어져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타고난 사주에서는 그걸 갖추지 못했지만은 나한테 오는 운이 있죠. 운의 흐름 중에서 만약에 내가 필요한 글자들을 얻게 된다면은 이미 나는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발현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야?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강하게 이거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나요? 사주가 편중되어 있다는 건 이렇게 글자를 보고 당장 만세력 다운로드 버튼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거잖아, 질문이. 본인이 한번 사주를 보러 갔는데 그 사주 보시는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본인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좋은가요, 나쁜가요? 이거 물어보는 거죠. 아마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공부를 해보시면 그 질문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사주를 보러 가면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요. 당신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자, 이건 뭐냐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예요. 제가 사주팔자 이건 뭐예요?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로 돼 있어서 사주팔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럼 사주팔자라는 거는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면 연, 월, 일, 시 이렇게 구성이 되는, 이렇게 4개의 기둥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연에 2개의 글자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2019년이면은 올해가 2019년, 내년이 2020년입니다. 그럼 올해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아이는 여기다 기, 해 이렇게 적을 거란 말이에요. 기, 해 이러고 적을 거예요. 자, 이해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것만 갖고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거 뭐예요? 기는 토야. 그렇죠? 해는 뭐야, 여기? 수죠.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하면 기, 토, 해, 수 이렇게 오행을 갖다 적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월에 뭔가 있겠죠. 무슨 월이야. 있겠죠? 그 다음에 일도 무슨 날이야. 이게 있겠죠. 시도 무슨 시야. 이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아주 가볍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물어보신 분의 연, 월, 일, 시 중에서 이것도 빼고 다 빼요. 이것도 빼고 얘도 빼고 얘도 빼요. 얘도 빼고. 그리고 뭐야? 여기 일이 천간에 해당되는 글자. 여기도 뭔가 있겠죠. 갑자날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 을축날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 병진날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오는 글자가 이 중에 무엇이냐예요. 이 중에 무엇이냐. 만약에 이 사람이 무오날 태어났다. 그러면 이거 다 무시하고 얘만 보는 거예요. 얘만. 태어난 연, 월, 일, 시 중에 일의 천간에 해당되는 글자. 무는 뭐야? 우리 오늘 배웠죠? 토잖아. 그럼 뭐야? 당신은 토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해됩니까?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요, 형상학적으로 얘기하면 산에 해당되는 글자예요. 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토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토 중에서도 평야도 있고 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 당신은 산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산에 대한 막 이야기들이 있죠. 이런 이야기의 속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당신의 이러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군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주 사주를 보는 기초적인 단편적인 방법이에요. 뭐랑 똑같냐면 우리 혈액형 많이 보시죠. A형은 이래, B형은 이래, AB형은 이래, O형은 이래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자, 저 별자리 좋아하시는 분들 어때요? 개자리는 이래, 사수자리는 이래, 사자자리는 이래, 이런 성향이야. 이런 거 많이 보이죠? 많이 하죠? 똑같아요. 사주에서는 뭐냐면은 간목은 이래, 을목은 이래, 병화는 이래, 정화는 이래, 무토로 태어난 사람은 어때? 이렇게 나누는 기본적인 구분 방법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다 빼고 연, 월, 일시 중에 일의 천간이 이 중에 무슨 글자냐 이것만 가지고 당신의 태어난 오행은 무엇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갑과 을이라면 뭐야? 당신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늘 끝나면 여러분 만세력 다 다운로드 받죠? 그러니까 아마 본인들도 뭐야? 아, 내가 오행이 무엇이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 바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무슨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바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이렇다고 나가서 사주 샵 차리면 안 됩니다. 이 상태로